어제와 그저께 2회에 걸쳐서 대성기실론과 알파와 오메가 영혼을 문답하다 독성을 올렸습니다. 근데 올리고 나서 들어보니까 그 읽는 목소리와 띄어읽기 그리고 억양 또 강조 좀 억양의 사투리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좀 이렇게 잘 의미 전달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100% 의미 전달은 있을 수 없겠죠. 그러나 좀 전문적으로 이게 읽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우리 도반번님들 중에 이 목소리가 아주 좋으시고 글을 읽어서 전달하는 데에 상당히 이 전문적인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이 대성기실론 쉬운 한글 번역과 알파와 오메가 영혼을 문답하다 이 두 글에 대해서 기탄 없이 잘 읽으셔서 많은 우리 이 길을 같이 걸어가는 번님들께 좀 도움이 되는 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밥통 스피커의 모든 글 번역은 저작권, 그러니까 다음 카페에 올려진 모든 글과 번역은 저작권, 소유권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이 밥통 스피커가 만든 것이 아니고요. 모든 일은, 일체 모든 이 활동은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의 활동이고 작용이기 때문에 개인이 특정 물에 대해서 소유권 내지 저작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목소리가 좋지 않고요. 전문적인 그런 전달력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을 말씀드리면 이 열정과 열의만 있다면 이 진실에 대한 열정과 열의가 있고 초심만 간직하고 있다면 누구든지 이 두 가지 글에 대해서 잘 읽으셔서 유튜브에 올리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와 평안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성기실론 강독 저번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기실론 강독 텍스트 23페이지입니다. 대성기실론, 대성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일부러 작성한 글이지요. 왜냐하면 이 대성기실론을 지을 당시에 이미 부처님 고타마 붓다의 열애의 가르침이 아니죠. 열애의 가리킴이 이미 많이 세속화되고 소위 말하는 이 개인화 되어 버렸기 때문에 다시 본래의 가리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애써 일부러 이 논설을 지었는데 논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수행, 체험, 공부, 깨달음 이런 게 아니고요.
오직 대성에 대한 믿음을 일으킨다 이거죠. 예. 그러면 대성이 무엇인가만 알면 되잖아요. 예,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무슨 쉬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대성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의 의식, 즉 일심이다 이 말이죠. 일심, 하나의 의식을 이야기한다. 의식이 여러 개가 아니고 하나라면 그것은 이 안에 들어있지 않고요. 모든 생물체, 그러니까 사람을 비롯해서 동물, 식물, 곤충, 바이러스 각각의 개체 안에 들어있지 않고 심지어 이 무생물체라고 여겨지는 그 안에도 들어있지 않고 바로 여기다 이 말이죠. 바로 여기. 즉 모든 생물과 무생물 안에 의식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의식 안에 모든 생물과 무생물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한다. 이것이 일심의 뜻이잖아요. 이것이 대성이고 이것이 하나의 의식, 즉 단일 의식의 뜻이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논설이다. 이것이 전부다 이 말이죠. 대성기실론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의식에 대해서, 즉 여기에 있지 않고 의식이 여기에 있다. 이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온갖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맞도록 적혀진 글이기 때문에 1500년 전의 글을 현대적으로 다시 좀 쉽게 번역할 필요가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였죠. (2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한글 번역 보죠. 외부 객관 세계가 있는 연고로 다시 6가지 괴로운 모습이 나타난다. 무엇이 6가지인가? 자, 이제 고통과 공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고통과 공포를 다루고 있다. 고통과 공포가 왜 일어나는가? 외부 객관 세계가 있다 이 말이죠. 외부 객관 세계가 왜 있게 됐어요? 내부 주관 세계, 즉 의식이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이게 무명이죠. 이 무명 때문에 바깥에는 외부 객관 세계가 있다 이렇게 되어서 결국은 외부 객관 세계로부터 무엇이 나타납니까? 고통과 공포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6가지 모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구조가 알고 나면 너무 간단해서 참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진멸도죠. 고진멸도. 고통이 있다 이 말이죠. 예. 고통이 왜 있느냐? 내부, 외부에 여러 가지 쌓인 무더기가 있다. 집이죠. 멸. 고통이 멸하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뭐예요? 도, 즉 오해를 벗어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고진멸도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이제 대성기실론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외부 객관 세계가 있다. 외부 객관 세계는 왜 있게 됐어요? 내부 주관이 있게 되었죠. 내부 주관이 왜 있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의식, 마음 혹은 영혼이 어디에 있다고 아는 거예요. 의식, 마음, 영혼이 개인 몸 안에, 이 개인 몸이라는 것은 사람, 동물, 식물, 곤충 뭐 전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전에 이 샤머니즘에 의하면 무생물체 안에도 이제 의식, 마음, 영혼이 들어있다. 이것이 내부 주관이죠.
내부 주관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외부 객관 세계가 출현하죠. 이것은 연기법이다 이 말이에요. 즉 내부도 없고 외부도 없었는데 오직 하나의 의식, 하나의 마음밖에 없었는데 내부 주관이 있다, 개별 영혼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니까 설정을 했죠. 근데 이 최초의 설정이 사실은 고통과 공포를 발생시키려고 설정한 게 아니고요. 알고 있었죠. 이게 내부, 외부 이런 이 임시의 가상 설정은 임시적이고 가상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몰입하다 보니까 이 기억이 사라졌다 이 말이죠. 기억이 사라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고통과 공포가 진짜처럼 느껴지는 거죠. 예. 요즘도 이게 이제 유명 배우, 아주 연기를 잘하는 유명 영화 내지 연극 배우, 요즘은 이제 연극은 좀 퇴색이 됐고 영화인데, 유명 영화 배우들, 연기를 매우 잘하는 유명 영화 배우들은 그 맡은 캐릭터를 6개월, 1년, 심지어는 길게 촬영할 때는 3년, 4년도 촬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해야 또 연기를 잘하지만 몰입 안 할래 안 할 수도 없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신적 질환에도 많이 시달린단 말이에요. 그 캐릭터와 너무 동화된 나머지 본래 자신의 연기자의 캐릭터를 잊어먹은 거죠. 그와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자, 내부 주관이 설정되니까 외부 객관이 당연히 설정되죠. 외부 객관은 우리가 뭐라 합니까? 물질, 공간, 시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질과 공간과 시간은 동시에 발생하죠.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간이 객관적으로 있고, 이 뉴턴 공간이라 하죠. 뉴턴 공간이 절대적으로 있고 그 안에 물질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하는 게 아니고요. 물질과 공간과 시간은 동시에 나타난다. 이것이 이 현대 과학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외부 객관이 가상적으로 설정된 거니까요. 오디오 잘 나오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부 주관 이것이 이제 나가 돼 버리죠. 나가 되고요. 외부 객관은 세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세계가 되어서 나 개인은 거대한 세계 안에서 너무도 보잘것없는, 너무나도 요즘 뭐 보니까 이 거대한 우주를 보여주면서 그 안에 지구 안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느냐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것도 많던데 그것이 오해란 말이에요. 아, 참. 그런 영상 자체가 좋지가 않단 말이에요. 오해를 더욱 더 불러일으키잖아요. 오해를 심화시킨다. 자, 그러면 나라는 것은 이 세계 안에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이 보잘것없는 바보 멍텅구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개인 영혼이 막 어디 도를 닦고 뭐 어디 공부 모임 마음 공부를 해가지고 막 도를 깨달아가 세계 우주와 합일이 돼야지 이제 보잘것 없어지지 않는다. 막 영혼을 정화하고 영혼을 진화시켜서 이런 엉터리가 이제 그 자체가 고통과 공포잖아요. 나는 너무 보잘것없다, 무의미하다, 인생이 어차피 죽는 건데 이 삶이 뭐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다 보니까 이게 너무 보잘것없고 쓰레기 같잖아요. 그 쓰레기가 안 되려고 노력하는 것을 거룩하게 뭐 도를 닦는다, 뭐 마음 공부를 한다, 종교 활동을 한다, 뭐 철학을 한다 하지만 전부 바보 엉터리, 전부 고통과 공포에 기반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뭐가 발생해요? 자연적으로 고통과 삶의 고통과 죽음에 대한 공포.
그러니까 삶도 고통과 공포고요. 죽음도 고통과 공포. 즉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현상 전체가 고통과 공포로 점철되어 버린다 이 말이죠. 이것을 벗어나려고 소위 말하는 세속적 방법으로는 이제 돈과 권력과 이제 여자와 남자를 추구하죠. 돈과 권력과 여자와 남자를 끊임없이 추구하고요. 술도 좋고 마약도 좋고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탈세 속에서는 무슨 짓을 합니까? 뭐 영혼을 정화하고 영혼을 진화시키고 마음 공부를 하고 뭐 도 공부를 하고 뭐 경전과 어록을 읽고 뭐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하고 뭐 뉴에이지 서적을 뭐 100만 권을 읽고 생염 발광을 한다 이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세속 활동이나 탈세속 활동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이 가상 설정 자체를 어떻게 하지 않는 한, 이것이 임시 가상 설정이라는 것을 모르는 한 고통과 공포는 세속에도 똑같고요. 탈세속에서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돌고 도는 순환이 발생하죠. 이것을 무명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내부 주관이 있고 외부 객관이 있다. 이것을 무명이라 한다 이 말이죠. 이 무명에서 이제 온갖 무명, 행식, 명색, 촉, 그러니까 생사 고통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딱 네 글자로 말씀을 하셨죠. 고통과 공포가 있다. 그것은 내부 주관과 외부 객관이라는 임시 가상의 설정임을, 이것이 임시 가상의 설정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고통을 그러면 멸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오해를 버리고 올바른 이해로, 올바르게 이해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고통과 공포가 발생하는 기전이라 하죠. 이것을 일종의 질환으로 치면, 부처님은 대의양이라 했잖아요. 고통과 공포가 질병이다 치면 이 질병 발생의 기전을 정확하게 알므로써 처방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 처방이 뭐냐? 진실에 대한 이해다. 이해를 하면 믿음은 저절로 일어난다. 이렇게 원효성사는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와 믿음. 무엇에 대한 이해와 믿음요? 그러니까 이거 간단하잖아요. 처음 출발점으로 오면 되잖아요. 처음 잘못된 출발점이 뭐였어요? 의식, 마음, 영혼이 개인 몸 안에 들어있지 않고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뜰 앞에 잣나무, 이것이 의식이고 컵, 이것이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마시니까 시원하다, 이것이 의식이잖아요. 이것이 아니고 뭐예요? 의식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는 이것이 의식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간단히 끝이 나버린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간화선, 화두선을 하시는 도반번님들이 계시다면 1700공안 위에다가 이 단일의식, 즉 내부 주관과 외부 객관이라는 이 설정만을 잠시, 바로 이거죠. 1700공안을 타파하는 것은 내부 주관, 외부 객관, 이것이 가상이다라는 올바른 이해, 정견이죠. 내부 주관, 외부 객관, 이것이 가상의 설정이다. 즉 의식, 마음, 영혼은 개인 몸이 아니고 개인 몸과 세계가 오히려 하나의 의식 안에 들어있다. 이 정견을 가지고 1700공안을 간화, 바라본다, 염한다 할 때에 타파되지 않는 공안이 하나라도 있는지 확인하시기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 이 말이죠. 만법 귀일 일기하처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나와 세계가 하나로 돌아가는데 이 하나는 어디에 있나 이 말이죠. 만법 귀일 일기하처,
일종의 트릭이죠. 만법 그런 거는 처음부터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법은 하나로 돌아간다 하니까 이 말 처음부터 속이고 들어가는 거죠.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이 하나는 어디에 있나? 일기하처. 그러니까 만법이 있다라고 거짓 전제를 일부러 하는데 거기에서 알아채야죠.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만법이 있고 이게 하나로 돌아가는구나. 벌써 틀렸죠. 이렇게 물어야죠. 이 공안 제시자에게 야, 이 자스가 만법이 어디 있는데? 만법이 어디 있는데? 얘기해봐. 이 컵, 이거 만법 아니야? 바보. 이 컵이 어떻게 만법이야? 하나지, 이미. 그래서 이 무명은 무명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재상은 재상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오온은 오온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전부 무엇이었다? 처음부터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전부 하나의 의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객관세계가 있는 연고로 다시 6가지 괴로운 모습이 나타난다. 자, 여기서 부연해야죠. 외부 객관세계가 있는 연고로 이러니까 실제로 있는 줄 알잖아요. 만법 귀일이라니까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만법이 실제로 있는 줄 알잖아. 바로 이 첫 단추를 부셔버려야 돼요. 객관세계가 있는 연고로 아니에요. 객관세계가 없다 이 말이죠. 아예 없는 게 아니고요. 임시로 2개로 설정되었다. 마치 좌뇌와 우뇌가 있어서 좌뇌를 통해서 내부 주관을 발생시키고요. 우뇌를 통해서 외부 객관을 발생시키는 것과 같이. 그러나 좌뇌, 우뇌는 처음부터 하나다 이 말이죠. 그 내량을 단절하면 마치 2개의 사람이 있는 것 같잖아요. 좌뇌형 인간과 우뇌형 인간이 있는 것처럼 그래 느껴진단 말이에요. 하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 6가지 괴로운 모습이 나타난다. 무엇이 6가지인가? 첫째는 지상인이 객관세계에 의하여 마음이 일어나 좋다 싫다 분별하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제일 이제 고통과 공포스러운 게 뭐예요? 좋은 일은 별로 없고 싫고 괴로운 일만 많다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 집을 떠난 이유가 뭡니까? 집을 떠나서 소위 말하는 진실, 진리, 깨달음을 찾아 나선 이유가 뭐예요? 너무 좋지 않은 일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돈과 권력과 명예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많은 사람으로부터 뭐 인기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이것은 주관적으로 아무리 돈과 권력과 명예가 있고 무슨 인기가 있어도 더 좋지만은 않단 말이에요. 그게 저 개인 인간의 조건이란 말이에요. 저 가상의 설정을 모르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객관 세계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마음이 일어나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좋다 싫다 이렇게 마음이 일어난다. 자, 그러면 참 이 도판에 혐오스러운 구토가 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다 싫다 분별하지 마라 이제 이딴 식으로 지멋대로 얘기하거든요. 여기 보면 마음이 일어나 좋다 싫다 분별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IQ 무슨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도판에 천진 모양이에요.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좀 귀를 열고 들으니까요. 이 밥통 스피커가 뭐 매도되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총용약경, 귀대환, 약신, 급오무신, 오유하환. 칭찬과 욕 얻어먹는 것이 총욕, 칭찬받는 것과 욕 얻어먹는 것이, 즉 명예와 치욕이 귀대환 약신, 엄청나게 큰 환란임에도 욕 얻어 처먹는 것도 환란이고요, 엄청나게 명예, 칭찬을 받는 것도 큰 환란, 즉 고통과 공포인 줄 모르고 이래저래 좋아서 날뛴다 이 말이죠. 총용약경, 귀대환 약신, 급오무신. 내가 만약 개인이 아니라면, 즉 내 영혼이, 내 의식이 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면 급오무신, 오유하환, 나에게 무슨 고통과 공포가 있으리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노자에 있죠, 노자. 그래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놈의 도판에서 맨날 도판 종교판에서 뭐 좋다 싫다 분별하지 마라, 무슨 개 엉터리 같은 소리 좀 그만하란 말이에요. 아니 좋다 싫다 분별하는 이걸로 인해서 이 엄청난 장엄한 생명축제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인데 무슨 분별을 하지 말아요. 그거는 엉터리 소리란 말이에요. 참. 아니 좋다 싫다 분별 안 하면 그게 미친 사람이거나 무슨 죽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뭐 술 취하고 혹은 약에 취하거나 뭐 깊은 죽으면 나무 토막처럼 내가 좋다 싫다 분별 안 하지. 좋다 싫다 이렇게 마음이 활동하는 것, 이것을 자꾸 분별이라 해서 뭐 없애라. 좋다 싫다 마음 활동, 이것은 140억 년 동안 우리가 만들어낸 엄청난 글작품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 자체로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부 주관과 외부 객관 설정, 좋다 싫다 좌뇌와 우뇌 이렇게 만들어낸 것은 엄청난, 이게 자연의 글작품이잖아요. 이 자체는 no problem이란 말이에요. 문제가 없어요. 다시 분명히 하자면 좋다 싫다라고 마음 활동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 엄청난 글작품인데, 좋다 싫다 마음에 분별을 하죠. 아유 참, 이 분별하는 것, 이것은 글작품인데 이 자체는 문제가 없고요. 다만 뭐가 문제예요? 이것이 가상의 임시 설정이다. 누가 설정했어요? 우리가 바로 단일 의식 스스로 이걸 자성이라 하잖아요. 자성, 학이 자성, 본자 구족할 때 그 자성, 단일 의식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 말이잖아요. 자성이란 건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렇게 가상 임시 설정했다. 이렇게 모르니까 이것이 무슨 문제를 일으킨다고 여기지만, 이렇게 알기만 하면 좋다 싫다 분별하는, 이것은 엄청난 보물창고잖아요. 열애장이고. 앞에서 대성기실론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보물창고다. 응? 이 가상 설정으로부터 온갖 공덕이 나온다 했잖아요. 이 보물창고로부터 온갖 공덕이 나온다. 공덕이 뭐예요? 좋다 싫다라고 하는 마음 활동, 이것이 공덕이고요.
내가 살았네, 내가 죽었네 하는 이 의식 활동, 이것이 공덕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첫째는 지상인이 객관세계에 의하여 마음이 일어나 좋다 싫다 분별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잘못 읽어가지고 무슨 초등학생도 아닌 초등학생 같은 사람이 천지에 도판에 널렸어요. 그래서 좋다 싫다 분별하지 마라. 뭐예요? 또 미친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좋다 싫다 분별 안 하면 그게 뭔데요? 그게 무슨 사람 축에 들어가요? 좋다 싫다 분별하는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이것이 그냥 가상, 즉 내부 주관과 외부 객관이라는 이 설정이 가상의 임시의 것이다 라고 알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다 싫다 이렇게 하는 분별 내지 마음 의식 활동 이 자체가 엄청난 공덕이고 보물창고다. 이렇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는 상속상인이 지상에 의하여 괴롭다 즐겁다가 생겨나고 각심이 일으키는 기억과 서로 응하여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괴롭다 즐겁다가 연속해서 상속상이니까 이게 연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다 싫다가 한번 탁 일어났을 때 이것이 일종의 트릭이구나. 어떤 트릭이에요? 좋다 싫다가 일어나면 자, 이 트릭에 걸리면 어떻게 되죠? 좋다를 추구하고요. 좋다를 계속 추구하고요. 싫다는 계속 밀쳐냅니다. 즉 좋다를 끌어당기고 싫다를 밀쳐낸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 때문에 괴로운 거잖아요. 이것이 고통과 공포잖아요. 좋다를 당기고 싫다를 밀어내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란 거냐? 그러면 좋다는 당기지 말고 싫다는 밀어내지 말라는 말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좋다를 당기고 싫다를 밀어낼 때 그것은 이 가상의 임시 설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좋다를 당기는 이것이 100톤 무게의 고통과 공포고요. 좋다를 당기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싫다를 밀어내는 것도 100톤 무게의 이게 고통과 공포인데 이것을 그러면 당기지도 말고 밀지도 말란 말이냐? 아니에요. 그대로 하되 당기고 미는 이 자체가 임시의 가상 설정, 즉 개인이 주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단일의식 안에서 나타나는 평등한 철새가 하늘을 날아가는 것과 동일한 평등한 하나의 의식의 활동임을 알 때 이것은 100톤 무게가 아니고 그냥 1g 정도의 우리가 감당할 만한 성서 욥기에 나오죠. 욥기에 감당할 만한 고통과 공포 이것이 정령 감당할 만한의 진정한 뜻이다 이 말이에요. 계속 이어진단 말이죠. 저것이 밀당이 이어지니까 100톤이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원성 안으로 깨어나 버리는 거죠. 소위 말해서 다 깨어남인데 그러니까 연극으로 치면 캐릭터 안으로 몰입
몰입으로 캐릭터 안으로 깨어나 버리는 거죠. 그런데 연기자로 깨어나는 것, 즉 이원성 안으로 깨어나는 것에서 비이원성으로 깨어나는 것, 즉 재상 비상으로 깨어나는 것. 자, 이것이 이 상속상을 말하는, 상속상을 가리키는 이유다 이 말이에요. 셋째는 집취상인이 계속 이어짐에 의하여 객관세계를 붙잡고 매달려 고락에 매몰되어 마음의 집착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계속 무엇 때문에 이렇게 흘러갑니까? 지상, 상속상, 집취상. 계속 지금 이 트릭에 빠져 모르고 있는 거죠. 예, 좋다는 것을 막 100톤의 무게로 끌어당기고요. 싫다는 것을 100톤의 무게로 밀치고 있는데 둘 다 잘 안 돼요. 둘 다 잘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삶을, 우리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돈과 권력과 명예와 여자가 남자가 있는지 없는지 다 관련 다 치워버리고요. 전부 다 지난 경험을 돌이켜보면 소위 말하는 1%의 금수저든 나머지 흙수저든 간에 동일하게 자기의 지난 경험을 돌이켜보면 전부 썩 좋은 경험, 썩 즐거운 일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넷째는 계명자 상인이 부질없는 집착 때문에 헛된 생각과 모양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다. 자, 또 자꾸 이렇게 하면 그러면 생각과 모양을 분별 안 하면 되나 보다. 아니란 말이에요. 제발 좀. 여기에 보면 첫째, 좋다 싫다 분별하기 때문이다 이러니까 그러면 좋다 싫다 분별 안 해야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좋다 싫다 분별하는 그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이 자체가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재상 비상이라 하고 오온이 개공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상을 떠나서 다른 뭐가 있는 게 아니고요. 오온을 떠나서 뭐가 있다고 안 했잖아요. 그냥 오해를 바른 이해로만 바꾸면 된다 했지, 누가 여기 좋다 싫다 분별하는 걸 없애고 또 계속 이어지는 것을 끊어버리고 객관세계를 붙잡고 매달리는 것을 이제 안 매달리고 마치 산에 올라가서 나는 나물 먹고 뭐 빗물 마시면서 지하수 마시면서 그냥 고고하게 살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더 미친 짓이고 그것이 더욱 고통과 공포를 일으키는 거죠. 무소유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넷째, 헛된 생각과 모양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그러면 생각도 이제 버리고 모양도 버려야지. 미친 소리. 좌뇌 우뇌를 그러면 다 깨 부수면 뭐 어떡할 건데요. 지금 잘 작동하고 있는 이 보물창고를 깨 부수면 보물창고 자체를 폭탄으로 폭발시켜 버리면 보물을 어디서 찾을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글을 읽으면서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섯째는 기업상인이 명자에 의하여, 즉 이름과 모습에 의해서 찾고 집착하여 여러 가지 행동을 짓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행동이 뭡니까? 소위 말하는 세속에서는 좋은 건 당기고 싫은 건 밀쳐내는 거고요. 출세속에서는 좋은 것도 안 당기고 싫은 것도 안 밀쳐내야지 하는 이 양쪽 다 바보 멍텅구리, 바보 멍텅구리죠. 양쪽 다 바보 멍텅구리다 이 말이에요. 참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개된 비밀일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연 그럴까 이렇게 에고가, 개인이 오랜 습관에 의해서 아마 태클을 걸어올 겁니다.
괜찮아요. 그렇다 해도 괜찮죠. 아직 견딜만 하다면 괜찮다 이 말이죠. 여섯째는 업계고상인이 행동에 이어 묶인 결과를 받아서 자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자유롭지도 않고요. 유쾌하지도 않죠. 삶과 죽음 전체가 100톤의 무게로 짓누르니까 무엇이 가볍고 무엇이 유쾌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24페이지입니다. 무명이 일체 오염된 존재를 나타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일체 오염된 존재가 전부 다 깨닫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서 또 오해를 하죠. 무명이 일체 오염된 존재를 나타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일체 오염된 존재가 전부 다 깨닫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자, 이런 글을 읽으면 또 어떻게 하느냐? 참 이게 고질병이에요. 세상도 고질병이고요. 이 도판, 종교판, 여기도 고질병이 뭐냐? 지금 농담을 하거나 비유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밥통 스피커를 뭐 욕하고 뭘 해도 좋아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자, 도판, 종교판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느냐? 공부해봤자 답 말짱 헛거예요, 그러니까. 자, 무명이 일체 오염된 존재를 나타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명이 있고, 무명이 일체 오염 존재를 나타낸다. 일체 오염된 존재가 곧 전부 다 깨닫지 못한 모습이다. 이것이 못 깨달은 것이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음. 못 깨달았으니까 이게 곧 고통과 공포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자, 이런 걸 읽고 이제 도판 종교판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하, 무명 모르는 거구나. 모르니까 그러니까 깨닫지 못했으니까 일체가 오염된 존재가 돼버리고 여기서 못 깨달은 중생은 고통과 공포를 경험할 수밖에 없구나. 자, 그러면 무명을 버리고 명으로 가야 되겠다. 명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오염이 정화되고, 오염이 정화되면 이것이 깨달음이고, 깨달음이 되면 자유와 해탈 자재가 나타난다. 자, 그러니까 이제 무명을 버리고 오염을 정화시키고 깨달음으로 가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이 바보 멍텅구리다 이 말이에요. 가긴 어딜 가냔 말이에요. 불각이 곧 본각이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건드리면 안 돼요. 무명을 버리고 명으로 간다. 오염을 버리고 정화한다. 못 깨달음을 깨달음으로 바꾼다. 고통과 공포를 자유와 해탈로 바꾼다. 이 자체가 전부 좌뇌, 우뇌, 이원성에 희롱당하는 거잖아요. 희롱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 놔두란 말이에요. 무명을 가만 놔두란 말이에요. 무명이 바로 명이고요. 일체 오염 존재가 곧 순수고요. 못 깨달음이 곧 깨달음이다. 이렇게 알기만 하면, 이것을 이해하면, 자, 무명이 명임을 이해하고 일체 오염이 순수함을 이해하고 못 깨달음이 깨달음인 것을 이해하는 것은 뭐죠? 단 하나의 통로밖에 없단 말이에요. 의식, 마음, 영혼의 위치 어디에 있고 그 개수에 대한 이해만 있다면 어떻게 돼요? 무명명이라는 이 개 바보 같은 트릭,
오염과 정화라는 트릭, 깨달음과 못 깨달음이란 이 트릭 자체가 바보 멍텅구리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단박에 이해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수행 만행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 밖에, 의식 밖에는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 알면, 이것이 정견이죠. 심외 무일물, 의식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저번에 도반님께서 잘 그려준 도표가 있잖아요. 의식 안에 개인이 주체가 아니고요, 단일 의식 안에 많은 자기 수단을 통해서 단일 의식은 활동한다. 심외 무일물. 지상이라는 것은 이제 앞에서 마음이 좋다 싫다 분별한다. 이 자체는 개인의 생존과 번식이라는 필수적인 지식과 지혜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각심, 기념, 괴롭다, 즐겁다고 깨닫는 경험이 일으키는 생존과 번식의 이롭고 해로운 기억. 그러니까 괴롭다, 즐겁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괴롭다, 즐겁다 라고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죠. 괴롭다, 즐겁다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괴롭다, 즐겁다 라고 깨닫는 이 각심이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이 각심이 어디에 있고 개수는 몇 개인가 이 말이에요. 무명이라는 것은 어두움, 스스로 존재하는 어두움이 아니고요, 일심에 대한, 즉 하나의 의식에 대한 이해가 없다, 이것을 무명이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되느냐, 무명이 문제가 되느냐,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이 자체는 그야말로 가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없앨 필요도 없고요, 없애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가상을 어떻게 없앱니까? 실제 해야 없앨 수 있잖아요. 실제 해야 없애거나 바꿀 수 있는데 가상을 어떻게, 가상이라는 거는 상상 속의 존재란 거잖아요. 상상 속의 존재를 어떻게 없애요? 그리고 이 오염이라는 것도 가상의 행위자를 실제로 여김에서 오는 고통과 공포, 이거를 오염이라 하는데, 그러면 오염과 고통과 공포는 하나고요, 오염과 고통과 공포를 없애는 방법은 그냥 가상으로만 알면 된다 이 말이에요. 정견. 다 치우고요, 가상이고 뭐고 다 치우고 그냥 의식이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다. 그리고 그 증거는 1700공안이다. 이것이 결론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유해탈은 무엇이냐? 하나의 마음, 하나의 의식, 이것을 달리 이름해서 자유와 해탈이라고도 하고요, 사랑이라고도 하고요, 수많은 동식물이라고도 하고요, 우주 시공간이라고도 하고요, 삶과 죽음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사랑의 장엄한 생명 축제의 드라마다. 1인 다역의 연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대성기실론 강동 마지막 단락인데요. 이 마지막 단락에서 진흙으로 만드는 질그릇의 비유가 나옵니다. 저는 이 일심 단일 의식에 대한 비유적 증거로서
이 대성기실론에서 파도와 바다와 파도의 비유를 많이 인용하지만 오히려 저는 이 진흙과 이 질그릇의 비유, 이것이 좀 더 비유적 증거로서 좋다, 이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결론은 뭐죠? 정견을 통해서만 고통과 공포가 없어진다. 정견은 뭐냐?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죠. 이 단일 의식의 증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비유적 증거와 일상 경험 증거죠. 일상 경험 증거, 비유적 증거. 죄송합니다. 경험적 증거,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성기실론에서는 저 비유적 증거를 두 가지를 들죠. 비유적 증거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바다와 파도. 그러니까 파도를 없애는 게 아니잖아요. 파도 전체를 하나로 보면 바다죠. 그게 다다, 이 말이에요. 자꾸 뭐 좋다 싫다 분별하는 걸 없애고 생각을 없애고 나를 없애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파도를 다 어떻게 없애요? 그럼 우리가 찾는 게 바다인데 파도를 없애면 바다도 없어져 버리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냥 이게 의식이란 말이에요. 삶과 죽음, 이게 의식이란 말이에요. 이 의식이 여기 들어가지고 뭐 3 더하기 3은 6, 이게 의식이 아니고요. 이게 다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냥 보이고 들리는, 그리고 보이고 들리지 않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의식이다. 이것이 결론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파도, 하나하나의 파도는 바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파도를 없애려 하는데, 그냥 파도를 그냥 두란 말이에요. 두고 그냥 전체 하나로서의 파도가 바다잖아요. 그 다음에 진흙, 이것이 더욱 좋은 비유인데, 진흙과 질그릇. 모든 질그릇은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뭐 어떤 거는 요강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거는 쌀을 담을 수도 있고요, 어떤 거는 밥그릇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거는 보물을 보관할 수도 있고. 그 외에 이제 대성기실론에는 경험적 증거는 이제 특별히 제시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살펴본 것은 뭐죠? 이제 햇빛이 프리즘을 통해서 100만 가지 색깔로 바뀐다. 하나의 의식이 좌뇌 우뇌를 통해서 깨닫는 의식과 못 깨닫는 의식으로 바뀐다. 바뀌는 게 아니고 나타난다. 그 다음에 다중인격. 다중인격. 한 사람 안에도 수많은 사람이 있듯이 하나의 의식에 수많은 캐릭터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거꾸로 해서 일란성 쌍둥이에는 하나의 캐릭터가 여러 개의 몸을 가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의식을 그렇다고 해서 의식이 100만 개로 나눠지는 것도 아니고요. 깨닫는 의식과 못 깨닫는 의식으로 나뉘는 것도 아니고요. 의식이 여러 사람으로 나뉘는 것도 아니고요.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 의식이 여러 가지 몸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꿈이 있죠. 자각몽이 있고, 그 다음에 체외 이탈이 있고, 임사체험이라는 우리의 일상 경험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번역서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까 참조를 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 대성기실론에서는 이 두 가지 중요한 비유적 증거가 나오는데, 자, 이것이 비유적 증거로서 첫째는 바다와 파도의 비유고요. 둘째는 뭡니까? 진흙과 질그릇의 비유단 말이죠. 파도는 100억 개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파도는 영계에서 무수한 개수로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바다 그 자체는 불생불멸이고요. 질그릇은 뭐 석기 시대부터 신석기, 구석기 시대부터 해서 청동기, 철기, 요즘도 질그릇 만들잖아요. 도자기 만들고. 이 질그릇은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요. 신석기 시대 이전에는 뭐 발견이 안 되죠. 아닌가요?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수천 개가 있다가 또 이것을 만드는 어떤 의식 수단이 사라지면 질그릇도 없어지겠죠. 그러나 질그릇이 나타나든 사라지든 그 개수에 관계없이 진흙 자체는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고 부정불감이죠. 바다와 파도, 진흙과 질그릇. 그래서 질그릇 하나하나 모든 질그릇이 사라진다 해서, 즉 인류가 멸종한다 해서 진흙 자체, 즉 의식 자체가 사라지냐 이 말이에요. 파도가 무수히 폭풍우를 치다가 파도가 맑은 크리스탈 표면처럼 잔잔해진다 해서, 없어진다 해서 바다가 없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다와 파도는 그 성질과 기능이 무엇입니까? 소위 말하는 젖는 성질이죠. 젖는 성품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젖는 성질이고, 진흙, 질그릇은 이제 모양을 유지하는 성질이죠. 모양을 유지하는 성질. 그래야 뭔가를 담잖아요. 컨테이너다 이 말이에요. 바다와 파도, 이 물은 젖고 녹이는 성질. 그러니까 젖는다 이 말은 용해하는 거죠. 용해해버려. 뭐든지 녹여버려요. 녹이는 성질. 진흙은 모양을 유지해서 무언가를 담는 성질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비유를 통해서 실제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의식이죠. 의식이 뭐로 나타납니까? 나와 세계, 즉 주관과 주관 나와, 객관, 물질, 공간, 시간으로 나타나죠. 동시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주관, 객관이 별도로 동시에 주관 나와, 주관 개인이죠. 주관 개인과 객관, 물질, 시공간으로 의식은 스스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파도가 바다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요. 질그릇의 개수가 진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듯이, 사람이 있든 뭐 공룡이 멸종했든 인류가 멸종하든 인류가 새로 나타나든 뭐 신인류가 나타나든 간에 아무 상관없이, 또 우주 물질 시공간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이 이 의식은 그대로 존재한다.
자, 위에 1번 바다 파도 진흙 질그릇은 비유고요. 이 3번은 실제다, 실제 상황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바다는 젖고 용해하는 성질이고 녹이는 성질이고 진흙은 모양을 유지하는 성질인데 의식은 무엇이냐? 실제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전부 젖고 용해하고 모양 유지하고 이것은 전부 가상이죠. 실제는 무엇이냐? 아는 성질이죠. 안다 이 말이에요. 안다 이 말이에요. 안다는 것이 곧 있다 이 말이에요. 존재다 이 말이죠. 존재다. 그래서 의식, 존재, 의식. 이 의식이 의식이면 이제 동어 반복이니까 아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있는 것이 아는 것이다. 어떻게 그래요? 이것은 객관으로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컵 이렇게 아니까 있는 거고요.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즉 의식 내용을 진술하고 객관 세계 내용을 진술하면 이것은 하나로 일치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24페이지 마지막 이 질그릇의 비유, 즉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에는 두 가지 모습,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이라는 두 가지 모습의 정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강독하기로 하고요. 아마도 그렇게 되면 다음 시간 강독으로서 대승기실론 강독을 마치게 되고요. 다음에는 유식 30송 역시 쉬운 한글 현대적 번역 텍스트를 가지고 강독을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 진흙과 질그릇 비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원효 스님께서 말씀하신 즉 이 대승기실론에 대한 해석, 이 논문에 대한 다시 해석 논문이죠. 대승기실론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즉 이 대승이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불도, 즉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요. 대승기실론 강독을 마무리하도록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지식 도반 번님 여러분, 이 길을 함께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